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패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네. 덕분에 좀 야외 활동하시기에 취재에 나가셨을 때 많이 수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밖에서 일을 하니까 날씨랑 굉장히 근무 여건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근데 예전에 여름에 정말 더울 때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선선해지기도 했고 땀도 빨리 마르고. 근데 이 좁은 한반도에서 어떤 곳은 좋은 날씨를 보이는 반면에 어떤 곳은 폭우가 내리는 그런 일기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첫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그럼 클릭 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우로 시달렸던 부산의 사진이죠. 앞에 보니까 택시가 거의 다 잠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사실. 누가 봐도 택시 지붕만 남은 잠겨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 저지대 도로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택시가 침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가을비 폭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근길을 기습해 교통이 마비됐고 유치원하고 초중고교에는 학교장 재량 휴업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네. 9월 하루 강수량으로는 또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부산에는 낮 12시 30분까지 263.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1934년 기상 관측 이내로 부산의 9월 하루 강수량으로는 최고치였다고 하네요. 네. 부산 영도구에는 무려 358.5mm가 퍼붓기도 했습니다. 358.5mm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또 특히 오전 7시 33분부터 1시간가량 116mm라는 강수량을 기록해서 그야말로 물폭탄 이런 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진을 통해서 미국을 강타한 어마어마한 태풍, 어마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미국은 좀 어떤가요? 관련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정말 날아갈 것처럼 아슬아슬한 곳에 몸을 겨우 피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엄청난 직업 정신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극한 중계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일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이죠. 어마가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에서 한 방송 기자예요. 강풍을 피해서 이렇게 담벼락에 딱 붙어가지고 몸을 숨긴 채 현장을 보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언론이 앞다퉈가면서 이 허리케인 어마의 본토 상륙 소식을 시시각각으로 전했는데요. 이 가운데 그 방송 기자들의 과도한 생중계 경쟁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꼭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기자를 세워야 하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진 건데요. 개인적으로 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화면에는 지금 기자 하나가 잡혀 있지만 이 카메라 뒤쪽에는 많은 스태프들도 있어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뉴스를 접하실 때 정말 고생들 하는구나. 물론 이 뒤에 뉴스가 메인이 되겠지만 기자들이 사명감을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이 뉴스의 참치를 또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감사합니다. 생각도 듭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게 이런 방식의 재난 보도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요. 1961년 CBS 뉴스 앵커였던 레더가 허리케인 칼라의 상륙 소식을 생중계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폭우로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태풍 소식을 전하는 모습도 그 뒤로 이제 심심치 않게 보였고요. 이제 우리 국내 뉴스도 보면 직접 앵커가 마이크를 들고 얼음 속에 갑자기 들어가고 물에 빠지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화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기자들도 사실 위험성은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현장 영상이 허리케인의 위험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태풍 어마의 공포에 휩싸였던 미국은 조금씩 복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국회가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헌재 소장 인준 무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당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죠. 네,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금 뭔지 모르게 인상을 빡 쓰고 앉아 네,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네, 옆에도 보면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요.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뒤에 눈을 꼭 감으면서 난감해하고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표정입니다. 예.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그리고 반대 똑같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습니다. 네. 가결 정족수인 147표 채우지 못한 거죠. 단 두 표가 모자랐던 그렇죠. 거죠. 2표 차이로 모자라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고 또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례죠. 네, 표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려 111일째 끌어오던 임명 동의안을 어렵사리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했죠. 예. 근데 이제 표단속에 실패하면서 결국 헌재 소장 첫 임명 동의안 부결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 부결을 선언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야당 쪽에서 우와 하면서 네. 함성이 터지고 또 박수도 나왔죠. 굉장한 야당에선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죠. 본회의장 전체가 들썩일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네. 네, 얼마나 기뻤으면 서로 이제 얼싸안고 지금 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월드컵에서 골 넣은 세리머니처럼 네, 그렇네요. 끌어안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같은 날 오후 이제 표결 후의 모습이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보이시는 분이 막 동료 의원들하고 안고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입니다.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뒤에 이채익 의원 이렇게 포옹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자세히 보면 뭐 안고 있는데 이 외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주먹을 불끈 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기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첫날 이렇게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 한국당은 인준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 내심 기대는 했지만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인준안 가부를 결정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기국회 보이콧 철회 이후 빈손 회군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원내외 병행투쟁 첫 무대에서 제1야당의 단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한국당 소속 의원들 107명 가운데요. 이군현, 김연아 의원 등 5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지도부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참석 가능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동참해 반대표를 던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똘똘 뭉쳤네요.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해서 서로 지금 계속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항상 그랬지만 뭐 일이 생기면 서로 니 탓 내 탓 하는데요. 예. 두 당은 국민의당 무더기 반대표와 민주당 내부 이탈표 이걸 각각 주장하면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네, 뭐 인준안 부결에 뭔가 굉장한 존재감을 과시했던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모습입니다. 정말 확실한 제3의 길을 걷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죠. 네, 그걸 또 사진 기자가 캐치해가지고 딱 찍었습니다. 정말 센스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제3의 길을 점점점 약간 네, 이런 맞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1일 같은 날입니다.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주한 영국 대사를 접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땐 사진 기자가 아주 잘 읽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안철수 대표의 표정을 보고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잘 모르겠지만 모나리자? 이게 미소야? 어떤 표정인지 감을 잡을 수 그렇죠. 없는.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예. 애매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제3의 길 이것도 보이고요. 안 대표 표정이 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당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안철수 대표의 소감도 많이 논란이 됐었죠. 안 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인지를 기준으로 또한 소장으로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인지 기준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제 자유투표였잖아요. 자유투표였으니까 뭐 당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결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 사이의 허니문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포스트 김희수 정국에 나아갈 길은 첩첩산중의 험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국회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사진도 국회 정상화되고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던 첫날이었는데 이날도 지금 대정부 질문이 있는 그런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사진만 보시면 지금 총리가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난 무슨 좋은 일인가 했는데 대정부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밝게 웃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질책을 하니까요.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인데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 집중포화, 막 질문 공세를 받으면서 가볍게 견뎌내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에 이낙연 총리가 미소 짓는 모습인데요. 이 미소에서 볼 수 있듯이 맷집 강하다, 잘 견뎌냈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이다 답변이 야당의 집중포화를 무력화한 거죠? 네. 국무총리를 향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이다 답변에 의해서 번번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뭐 안 먹힌다, 이런 볼멘 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함께 볼까요? 네.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음반을 두고 또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맞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네.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옆에 이분 보면 보좌관이신지 뭔가 알려주려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죠.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그러니까 같은 날 촬영된 사진인데요. 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자리에 보면 명패가 있어요. 아, 여긴 지금 명패가 없고요. 그리고 뒤에 외교부 장관은 그 뒷자리였네요. 네네, 옆에 이제 보좌진이 이 자리가 아니고 아닙니다. 뒷자리입니다. 뒤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극장이나 뭐 버스를 탈 때 가보면 애매하게 의자에 이제 좌석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의자인지 그 숫자가 보이는 의자인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잠시 헷갈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강 장관에게 한 발언이 여성 비하 발언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어떤 발언을 했죠? 네, 정확한 내용은 이제 강 장관의 모습을 보고 하얀 머리가 멋있다. 여성들의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 저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보태가지고 외교가 그렇게 잘 돼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거세게 항의를 했고 이 발언을 들은 김 의원은 전혀 굴하지 않고요. 뭘 사과하라는 것이냐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거야. 난 잘못한 거 없다. 네, 좌중에서 떠들지 말라는 말로 일축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보챈 게요. 시간이 없다면서 강 장관한테 그 머리 얘기만 하고 들어가 주세요라면서 정책 관련 질문은 아예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겠네요. 네네. 이 반응에 대해서 그럼 강 장관은 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정작
이제 당사자인 강 장관은 여성 비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저도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예, 질문을 했으면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들리지 그리고 않았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이 자리에 드네요. 있는 게 목적이 대정부 질문이에요. 그쵸. 뭐 헤어스타일을 논하는 그쵸. 자리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당 전국 여성위원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1300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소녀상 뒤에 보이는 이 1300 숫자가 제일 먼저 좀 눈에 띄고요. 그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예쁜 꽃 머리띠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뭐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사진 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내용을 모르고 바라본다면 예. 130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예요. 예. 하지만 소녀상이 주인공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학동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이제 익숙하죠. 거기 자리 잡고 있는 소녀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1300번째 진상규명과 사과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수요 집회는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1월 8일 시작됐는데요. 정말 엄청 오래 한 거예요. 그쵸. 횟수로 25년. 훨씬 넘었습니다. 25년이 넘었고 어느덧 말씀드린 1300번째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위안부 합의 무효, 그리고 일본의 공식 사죄, 또 법적 배상을 요구했죠. 네.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한 정의로운 외침이 무려 1000번을 넘어 1300번의 울림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수많은 시민들, 뭐 그들의 끈기와 열정이 만들어낸 역사의 기록, 연대의 기록이 된 거죠. 평화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날 1300번째 수요 집회에 맞아서 시민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함께 청와대로 행진을 하는 행사도 가졌죠. 네, 그래서 관련된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해봤습니다. 보실까요? 네, 휠체어에 앉아서 함께 행진을 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입니다. 길원옥 할머니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들은 정말 언제쯤 정말 온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수요 집회에서 길할머니와 김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명이 준비한 율동과 노래를 지켜보면서 말씀한 것처럼 흐뭇한 표정을 짓기는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집회가 끝난 후 할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할머니들의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흐뭇한 광경을 연출한 거죠. 예. 네, 이제 정말 35명의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는 정말 그 진심 어린 사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예, 정말 안타까운데요. 수요 집회 참가자들과 할머니 두 분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해 2015년 한일 합의 폐기,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소녀상 철거하라, 소녀상 세우지 마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위안부 관련 자료를 등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일본 정부, 이것이 1300번째 수요 집회를 맞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편 정대협 측은 과거 한국군이 저질렀던 민간인 학살,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만행에 마주할 것이라면서 14일부터 베트남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피켓팅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오래된 시골 집이 있는데 그 앞에 트랙터가 막고 있네요. 이거 어디길래 이런 광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건가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생가 입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가 입구가 이렇게 있다고요? 예, 왜 그런 독자가 거예요? 이제 직접 찍어서 제공해준 사진인데,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남정마을 모습입니다. 이곳이 지역의 이제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래서 방문자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근데 증가만 했으면 됐는데, 잘 알잖아요. 우리들이 뭐 유명지에 가면 안 좋은 버릇이 나오는데, 그렇죠. 들어가 보고 만져보고 네. 괜히 그러죠. 생가에서 뭐 이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일들을 한 거죠. 담벼락도 한번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한 건데요. 지난달 초부터 트랙터로 집 입구를 막아놓은 안타까운 모습이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네, 피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지 사진을 통해 충분히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부모는 1950년 12월 흥남철수 때 미군 배를 타고 거제로 피난을 왔다가 이 집에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터전을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1월에 태어나서 6살까지 여기 살다가 이제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거죠. 네, 도대체 얼마나 사생활 침해를 당했길래 이 지경까지 된 건지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집의 주인은 문 대통령의 탯줄을 이렇게 자르면서 산파 역할을 한 분의 작은 아들입니다. 문 대통령 당선 뒤 생가로 몰려든 방문객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진 거죠. 2, 3개월 전에 설치한 철제 펜스, 여기 보이시죠? 초록색. 네. 요 철제 펜스에 더해서 트랙터까지 세우게 된 거죠. 집주인은 방문객들이 함부로 집에 들어와서 문을 막 열어보거나 집안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집기를 막 만져보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문을 벌컥 열고 또 그렇게까지 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 나중에 예.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가 녹화하고 문을 열었다고도 화를 내는 예, 세상이고 그쵸. 상상을 해보고 모르는 사람이 우리 네. 집을 들여다보고 내 물건을 만진다. 이건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길을 받겠다면서 돌담이 있는데 돌담에 돌을 빼가면서 그럼 아이고. 돌담이 멀쩡했겠습니까? 무너지겠죠. 예, 무너지는 사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집주인의 폐쇄 조치로 생가에 붙어 있던 안내판과 현수막도 함께 철거되면서 관광객들 이제 문 대통령의 생가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12,500명에 달했던 방문객이 8월에는 4,5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패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